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총 7쪽의 정리본을 줬습니다. 이 정리본을 토대로 이제부터 또 한 번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설명 타임이 이번 시간부터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 조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사와 서양사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전기고요. 조선 전기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조는 과전법의 실시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수도를 한양으로 만들고 성리학을 국가 통치 근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재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하는 재상 중심 정치를 시행하면서 왕권을 다졌죠. 자,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때 이방원이 사병, 개인의 병사를 혁파, 없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귀족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호패법을 실시해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주민등록증 민증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누구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했죠. 세종은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했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한글을 창제했고요. 그 다음에 세조는 세종의 아들로서 직전법을 실시해서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에게 준다고 한다면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토지를 부여하는 형식의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성종 때 가면은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하고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경연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게 성종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의정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었고요.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곳이었다. 의군부,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사관원, 국왕이 잘못한 일을 있을 때 간언, 이거는 국왕에게 간언이라고 하는 건 충고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헌부는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헌부는 오늘날의 뭐라고 할까? 오늘날의 검찰 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경연을 준비하는 곳. 그 다음에 왕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고 춘추관은 역사책을 편찬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목 9년을 두어서 이 부목 9년에는 수령이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요. 도의 행정과 재판, 군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향소는 양반이 향촌 자치기구를 하는 곳이었고 지방행정에 관여하였고 향촌 양반들은 수령에게 자문을 응하고 이게 뭐냐면 수령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에 응하는 거는 답을 해주고 향리의 부정과 비리 감찰을 하였다. 지방 여론을 모으고 백성을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화라고 하는 건 백성을 유교 윤리에 맞게 하였다. 자, 교육과 관리의 등용제도를 보면요. 조선의 교육 목적은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서 이들을 관리로 선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로 어떻게 선출해요?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대체로 3년마다 시행되었고 유교 경전에 대해서
지식을 묻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는데 이것 다 공립기관이었고요.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면 사립기관은 뭐였을까요? 사립은 바로 서원. 개인이 만들어낸 사립. 자, 기술학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은 외국어나 의술, 법률 같은 것들은 해당 관청이 그 기술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천거라고 하는 건 추천제도고요. 음서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위관직자여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 이거보다는 주로 뭐를 중시하였다? 과거제도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음서로 관직을 등용된 경우에는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음서로 관직이 돼도 얘네들도 과거 시험을 또 따로 보는 정도로 과거 시험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하는데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은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15세기 중엽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데 도와준 거야. 공을 세웠다는 건 도와주었어. 도와준 세력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훈구라고 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 훈구 세력은 높은 관직을 독차지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대립하는 입장에 사림이 등장을 합니다. 사림은 훈구 세력을 막기 위해서 성종 때 대거 등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고려 말에 온건 사대부에 뿌리를 둔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촌의 자치를 추구하고 국왕의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언론기관인 3사, 아까 얘기했던 3사가 어디냐면 바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 세 개를 묶어서 3사,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을 잘잘못을 충고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국왕을 교육시키는 홍문관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사에 배치해서 훈구 세력의 권력의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싸움이 바로 사화, 사림에 당한 화라고 하고요.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개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붕당의 형성, 명종 때 이렇게 사활을 걸치면서도 결국은 사림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사림 세력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직 때문입니다. 이조전랑직이에요. 이조전랑직은 하급 관리에 대한 인사권과 3사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조의 전랑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 때문에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조 전랑직을 가지느냐라고 해서 붕당이 형성이 되는 배경이 되고요. 붕당의 근거지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에서 나의 후배, 동문을 추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발전과 지방 문화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사림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해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가 바로 형태가 붕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장. 자, 조선은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조선의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외란과 호란입니다.
왜라는 일본이 쳐들어온 건데 대규모의 침략을 받으면서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이 되고요. 경상도 일대가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립이 지키던 충주 방어선까지 무너지면서 부산에서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양까지 합력하게 되고요. 왕세자였던 광해군을 세우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피난을 가면서 명해에 정식으로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은 평양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구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수군, 의병. 수군은 전라도를 지키게 되는데요. 옥포에서 시작해서 사천, 당포, 한산도 대첩을 겪고 일본군을 무찌르게 되고요.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이 원래는 부산에 상륙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길로 북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륙으로 갈수록 보급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대라든지 무기라든지 식량을 실은 배를 원래는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급로에 누가? 이순신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전라도로 올라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무기나 식량을 가지고 오는 군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의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로운 병사가 자신의 고을과 나라를 지키게 됐고요. 그 의로운 병사들이 곽재우, 조헌, 정문부 같은 사람들이 익숙한 지리를 이용하여 전술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산이 있는 줄 알잖아. 그래서 이 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지나갈 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하면서 반격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정유재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일본군을 물리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광해군이 복구하게 되는 거죠. 황폐한 토지를 개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고요.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도감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허준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보급하여 전쟁 후 질병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울 때 문제는 뭐였냐면 명나라가 있고 명 위에 후금이라고 하는 만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만주족들이 위에서 원래는 여진족인데 여진족 중에 만주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올 때 누구와 만나게 돼요? 조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이제 만약에 후금을 공격하게 되면 후금은 적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명과 조선. 그런데 조선이 후금을 공격하지 않으면 후금은 조금씩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명나라는 후금이 압박을 하니까 조선에게 우리가 너네 때 군대를 보내줬으니 니네도 군대를 보내줘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고민을 하다가 또다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강원립에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중립외교를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립외교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배반을 한 거다라고 했던 명분론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인조반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들어오는데 이 인조는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입장은
이괄의 난으로 후금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괄의 난은 원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웠어요. 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는데 2등, 그러니까 너는 1등이 아니라 2등 공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이괄이 난이 일어나니까 조선사회가 혼란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틈을, 그리고 이괄의 이제 잔당들이 후금에 올라가서 친명배금의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혼란해진 틈을 타서 침입을 하게 됐고요. 이 결과 그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는 거죠. 너희와 우리는 형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의 임금과 신하 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가 커졌으니 형제가 아니라 군신 관계를 갖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니까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9일간 항전을 한 끝에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복의 끝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수많은 전쟁을 주장하던 사람들, 전쟁을 주전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벌론이 주장을 하는데요. 효종이 바로 이 복림대군이거든요. 끌려갔던 복림대군. 그래서 효종은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씻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고요. 효종이 죽으면서 북벌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조선 후기에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일 큰 변동은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국방 문제를 대치하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였다가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최고 통치기구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변사가 강화되는 비변사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군영이라고 해서 군대를 오군영으로 만드는데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인조 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을 만들고 숙종 때 금영을 만들면서 체계가 갖춰지고요. 오군영의 가장 중요한 건 군인이 직업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병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각자 왕의 업적을 보면요.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효종 때 북벌론을 주장을 합니다. 현종 때는 예속논쟁이 등장하는데, 예속논쟁은 현종이 죽고 난 다음에 현종은 복림대군이었잖아. 그러니까 현종을 차남으로 볼 것인지 장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왕실의 의례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다투게 되는 거죠. 서인은 효종은 차남이다.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같아서 왕도 효종을 차남으로 두고 사대부로 두고 차남의 의례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남인 같은 입장에서는 효종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과 사대부는 달라서 왕위를 이으면 적장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입장이 갈라지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생기게 되고요. 왕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서인의 편에 들었다가 처음에는 서인이었다가 두 번째는 남인이 있다가 이 둘이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숙종 때 왕권을 강화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권 붕당을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당을 수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정치적인 갈등을 폭발하고 더 이상 공존이 아닌 이제는 뭐라고 할까?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아내는 상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 붕당 정치에 피해를 입고 왕이 등장을 하면서 탕평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 나는 뭐 서인이다, 소론이다, 노론이다 이런 거 없이 고르게 등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붕당의 근거주였던 서원을 정리하고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백성의 힘든 거를 탕감시켜주고요. 노비 종목법을 실시하면서 양인을 증가시키고요.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고 청계천을 정비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게 되는 거죠. 그를 이어받은 정조 때 탕평책을 계승하는데 탕평책의 계승의 정조는 영조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고 한다면 정조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왕실의 학문기관이자 정조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기구로서 여기에서 정조의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거죠. 인재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령을 설치하고요.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 밖가지의 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 시장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여기서 시전상인은 누구냐? 시전상인은 허가받은 상인이야. 그러니까 허가받은 상인이 허가받지 않은 상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공업 진흥의 발전에 얘네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폐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상업 발전에 방해가 되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이건 뭐냐면 홍길동들이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 계획도시인 화성을 건설해가지고 여기에다 상공업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순헌철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엮어야 돼요. 순헌철이 바로 세도정치기의 60년 동안의 세도정치기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순조부터 철종까지 60년간 유력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운영 형태를 세도정치라고 하고요. 유력 가문이라고 하는 건 풍양조씨, 안동 김씨 같은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삼정이 문란하게 되는데 삼정은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정, 토지에다가 되는 거, 군정, 군대 가기 대신에 내는 세금, 군인세, 그 다음에 환곡, 이 세 개의 문제점이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가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 당연히 관직을 사고 파니까 과거 시험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부정으로 치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는데 몰락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서북지역민과 일으킨 난이었고요. 서북지방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가혹한 수탈이 원인이 돼서 일으켜진 난입니다. 이게 나중에 임술농민봉기로 발전이 되면서 임술농민봉기는 경상도에서 시작해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돼서 관리들의 부정에 분개한 백성들이 일으킨 전국적인 난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도정치기까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배웠고요. 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